뭐야? 남편으로 나갔어? 킹덤이다, 우리. 아, 자, 143페이지 12번. 자, 이게 해가 서로 같다 그러면은 이게 네 줄짜리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럼 네 줄짜리는 풀 수 있는 두 줄을 푼다고. 풀 수 있는 두 줄이라고 하는 것은 A, B가 없는 거. 그러면 이거하고 요걸 풀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5x 마이너스 6y는 16이고 여기에 3을 곱해요. 그러면 9x 플러스 6y는 12가 나와. 그래서 더하면 14x는 28이니까 x는 2 이렇게 돼.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6 플러스 2y는 4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이 2와 마이너스 1을 다른 식에 대입해요. 그러면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1은 7이니까 이거 넘기면 8이 돼서 a는 4가 돼요.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마이너스 b는 13이니까 마이너스 b는 5가 돼서 b는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했어요. 그렇지. 자, 이제 147페이지 8번.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A, B라 할 때 4A 빼기 B를 구하시오. 자, 이런 연립방정식을 한 줄짜리라고 한다고. 한 줄짜리. 한 줄짜리는 두 줄짜리로 바꿔서 푸는데 가장 간단한 식을 기준으로 해서 두 줄로 만든다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기준이 되겠어? 6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6, 2분의 x 플러스 3y는 6, 이렇게 두 줄짜리로 바꾼다. 그러면 위의 식은 2x 마이너스 y는 3이 되고 여기는 2를 곱하면 x 플러스 3y는 12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하자고. 2를 곱하면 2x 플러스 6y는 24가 돼. 그러면 이 두 식을 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21. 그래서 y가 3이야. y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9가 나오니까 x도 3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A, B야. 그럴 때 4A 빼기 B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3, 3이니까 12 빼기 3이 돼서 답은 9가 나온다. 그래서 3번이야.
자, 이 해가 x는 a, y는 b가 될 때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1, bx 플러스 ay는 5를 푸쇼. 자, 그러면은 y를 없애자고. 위에다가 4를 곱하고 밑에다가 3을 곱해. 그럼 4를 곱하면 16x 플러스 12y는 52가 돼. 3을 곱하면 15x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부식을 더해요. 그러면 31x는 31이 돼. 그래서 x가 1이야.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4 플러스 3y는 13이니까 3y는 9가 돼서 y는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a, b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13, 13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3x 플러스 y는 5. 이제 이거를 새로 풀어라. 이거야. 그러면 위에다가 3을 곱하자고. 그러면 3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3 나와요. 이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8y는 8이 돼서 y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자, 주관식이니까 그냥 이게 답이죠. 자, 이제 15번 보자. 자, xy가 자연수일 때 4x 플러스 y는 18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의 개수는 a. 그런데 x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수 합은 b. y가 될 수 있는 합은 c일 때 a-b 플러스 c를 구하시오. 자, xy가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을 해요. 1부터 대입을 하는데 어디에 먼저 대입을 하냐면 개수가 큰 쪽에 먼저 대입해. 개수가 큰 쪽. 그러면 x의 개수는 4고 y는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먼저 대입하라고. 그러니까 x에다가 1, 2, 3, 4 쭉 대입하면서 y를 따라서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1이면 여기 4가 되잖아요. 그럼 y는 14. 여기 되겠지? 자, x가 2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1 커질 때 얘는 4씩 줄어드는 거야. 그럼 3, 4, 5, 4씩 줄여요. 4를 줄이면 6, 또 줄이면 2.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그건 자연수가 아니니까 빼버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자연수 해입니다. 몇 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는 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X들을 더하시오. 그럼 그게 B야. 그렇죠. 1, 2, 3, 4를 더하면 10이 돼요. Y를 더하시오. 그러면 그게 그렇죠. C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B 플러스 C니까 4 빼기 10 더하기 32잖아요. 그러면 이게 36에서 그렇죠. 그래서 답이 26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XY가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치환해서 푼다고. 치환해서. 그래서 X분의 1을 A로 Y분의 1을 B로 치환해서 풉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면 B는 3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XY를 구해야 답인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A를 X분의 1, B를 Y분의 1로 다시 바꿔줘요. 그러면 X분의 1이 마이너스 4니까 X는 뭐냐? X분의 1과 X는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야. 역수.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야. Y분의 1, 이 B가 3이에요. 그러면 Y는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A와 B를 바꿔서 풀었더니 X는 2, Y는 1이 나왔을 때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A, B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바꿔서 다시 식을 만들어요. A, B를 바꿔서. A, B를 바꾼다는 얘기는 A를 B로 바꾸고 B는 A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BX 플러스 AY는 2,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5. 이걸 풀었다는 얘기지. 이걸 풀었더니 X는 2, Y는 1이 된 거야. 그럼 X하고 Y에다가 2하고 2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2B 플러스 A는 2고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A, B 순서로 써줘야 돼. 알파벳 순서로. 그러면 A 플러스 2B는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자고. B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해.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럼 이거를 빼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12가 돼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4면 2B는 마이너스 4를 넘기면 플러스 4니까 6이 돼서 그렇죠. B는 3이 돼요. 근데 이 A, B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그러면 이제 이 A하고 B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4하고 3을 다시 대입해서 이제 다시 푸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2, 3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에 4, 여기에 3을 곱하자고. 그럼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y는 8이 되고 3을 곱하면 9x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7x는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돼. 그래서 x는 1. 자, 그럼 x는 1을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i가 2니까 3i는 6. 그렇다면 y는 2. 자, 그래서 x는 1, y는 2가 답이 됩니다.
자, 151페이지 1A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이고 10자리와 1자리 수를 바꾼 수. 자, 그러면은 10자리를 x, 1자리를 y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x10y를 말하는 거야. 50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52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52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10y야.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10x 플러스 y라는 거야. 자, 그리고 1자리하고 10자리를 바꾸면 y10x가 돼. 이거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 이 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9가 돼요. 각자리 숫자의 합, x하고 y를 더한 거야. 그래서 x와 y를 더하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10자리와 1자리 수를 바꾼 수. 예. 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커요. 그러면 이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더 커. 얘가 더 커. 얼마만큼? 9만큼. 9를 더하면 같아진다. 자, 그래서 이게 식이 돼. 자, 식 적으세요. 자, 활용 문제는 식을 잘 적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식 적고, 답 적고, 그렇게 신경 쓰라고.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아래에 있는 식에서 x하고 y를 좌변으로 넘겨. 10x를 넘기면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9x, y를 넘기면 9y는 9 이렇게 돼. 그러면 9로 다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x 플러스 y는 9야. 그럼 이거를 더하면 2y는 10이니까 y는 뭐가 돼요? y가 오면 x는 4가 돼요. 그러면 처음 수는 그렇지. x10y를 말하니까 45가 답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차는 29세이고, 그러면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크겠어? 아들이 크겠어? 아버지가 크겠지? 자,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을 빼면 29란 얘기야. 그 현재로부터 8년 후. 그러면 아버지도 8살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 아들도 8살이 많아지는 거야. 그럴 때 아버지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적어요. 5살을 빼면 같아진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XY로 바꿔서 식을 다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를 X, 아들을 Y라고 하자. 그러면은 처음 식에서 X 빼기 Y는 29가 되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8은 Y 플러스 8 곱하기 2 빼기 5. 요게 식이에요. 자, 식을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자, 아래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8은 2y 플러스 16 빼기 5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y는 16에서 5를 빼면 11, 11에서 8을 빼면 3 이렇게 돼.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29야. 그러면 이거를 빼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6. 그래서 y가 26이에요.
그러면 y가 26이면 x는 55가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번이 되겠다. 자, 한 자루에 700원인 볼펜과 500원인 색연필 합하여 13자루를 사고 7,300원을 지불을 하였을 때 색연필은 몇 자루일까요? 자, 그러면 볼펜을 X자루, 색연필을 Y자루. 그러면 X 플러스 Y는 13이 되고 돈을 계산하면 700X 플러스 500Y는 7,300. 자, 이게 식이야.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7을 곱해. 어? 그러면 7x 플러스 7y는 91. 그 다음에 여기는 100으로 나눠. 그러면 7x 플러스 5y는 73. 그래서 빼면요. 2y는 요거 빼면은 18이 나오지. 그래서 y는 9, x는 4.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색연필을 구하시고 그랬어. 색연필이 y야. y가 9야. 따라서 답은 9자루.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장미 5송이와 카네이션 6송이는 11,700원이고, 그 다음에 장미 한 송이가 카네이션보다 300원 싸요. 그러면 장미는 카네이션 빼기 300이랑 같다. 이거지? 자, 그럴 때 장미 한 송이 가격을 구하시오. 그럼 장미 가격을 X1, 카네이션 가격을 Y1이라고 하자. 첫 번째 경우에서 5X 플러스 6Y는 11,700. 이렇게 식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 X는 Y 빼기 300. 자, 그래서 이게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대입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 빼기 300을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 5 가로 Y 빼기 300 플러스 6Y는 11,700. 그러면
5y 마이너스 1500 플러스 6y는 11700이니까 11y는 자, 1500을 더하면은 13200이에요. 그러면 y가 1200 이렇게 돼. 그럼 y가 1200원이면 x는 900이 돼요.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장미 한 송이를 구하셔. x가 장미죠. 그러니까 답은 900원이 되겠다. 그래서 2번. 자,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보다 1cm가 짧아요. 가로가 길죠. 자, 그러면은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자고. 가로가 세로 3배보다 1cm가 짧아. 그러면 x는 3y보다 1이 짧아. 1을 빼. 그런데 지금 이게 둘레가 38이에요. 직사각형 둘레. 직사각형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를 곱하면 둘레야.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 2 하면 둘레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요걸 이용해야 돼요. 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세로를 더해서 2를 곱한 거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만 더하면 둘레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19. 이게 식이에요. 자, 식.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요건 대입법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x 대신에 3y-1을 대입해요. 그러면 3y-1 플러스 y는 19고 4y는 20이니까 y는 5. y는 5를 대입하면 x는 14.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세로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세로. 세로는 지금 y란 말이야. y가 5야. 그래서 답이 5cm. 이렇게 답이 나온다. 네, 뭘 잘못 적었어? 풀었는데, 그래, 아주 좋은 거야.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자꾸 시도를 해봐야 맞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6A번을 해보자. 정원이와 선미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요. 근데 얼마 후 정원이는 18계단을 올라가 있고, 선미는 6계단을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구하시오. 자, 두 사람이 게임을 해.
A가 이겼어. B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졌단 얘기야. 어? B가 이기면 A는 졌다는 얘기지. 어? 둘이서 하는데 둘이 다 이길 수 있어? 안 돼요. 한 사람 이기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지는 거야. 어? 그래서 A가 10번 이겨. 10번 이겼다는 것은 B는 10번을 졌다는 얘기야. B가 7번 이겨. 그러면 A는 7번 졌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정원이하고 선미가 게임을 하는데 정원이가 X번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선미는 X번 진 거야. 선미가 Y번 이기잖아요. 정원이는 그렇지 Y번 진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정원이의 위치를 계산을 하면 이길 때마다 플러스 2, 질 때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는 18 이렇게 식이 나오고 선미의 위치는 2y 마이너스 x 그게 6이다. 자, 이게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여기에서 x, y 순서로 써줘야 돼. x, y.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식을 순서를 바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6이 돼.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 그러면 4x 마이너스 2y는 36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식을 더해요. 그러면 3x는 42가 돼서 x는 14가 나와. 그러면 x는 14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14를 넘기면은 20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y는 10이 돼요. 그러면 정원이가 14번 이기고 선미가 10번 이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게임 횟수는 24번이 잘했어요. 어, 24번이 되겠다. 자, 7A. 전체 학생이 30명이야. 그런데 남학생의 9분의 4와 여학생의 3분의 1이 수학을 좋아해. 그럴 때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전체의 5분의 1이야. 그럴 때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남학생을 X, 여학생을 Y라고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30이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학생의 9분의 4니까 9분의 4X, 여학생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Y. 이거를 더하면 전체의 5분의 2가 돼요. 그러면 30의 5분의 2. 자, 이게 식이에요. 자, 식 적으세요.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여기서 9분의 4x 플러스 3분의 1y는 여기 약분하면은 6이 나와서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모를 없애려면 뭘 곱해? 어? 9를 곱해야지. 분모를 없애려면 9를 곱해. 9를 곱하면 4x 플러스 3y는 108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자고. 그러면 3x 플러스 3y는 90이야. 그래서 이거를 빼면 x는 18이 나와. 그리고 x가 18이면 y는 12가 돼요. 그래서 이제 xy를 구했으면 문제를 다시 읽어.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 봐. 이 반에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x가 남학생 수죠. 그래서 답은 18명.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학생 수 증가 문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림. 자, 작년 회원은 800명이에요. 남녀가 있어. 그런데 남자는 4% 증가를 했고 여자는 2% 감소를 해서 전체 회원은 5명이 증가를 했어요. 올해 남자를 구하죠. 올해 남. 그러면 작년 남녀를 XY라고 한다고. 자, 요게 그림이야. 자, 그림 그려놓으세요. 예, 증가 문제는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못 그리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워야 돼. 자,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 작년, 그 다음에 이제 증가 비율 몇 퍼센트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화량을 적는 거야. 변화량. 전체 변화 값을 적는 것도 아니고 변화 비율을 적는 것도 아니고 변화량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자. 먼저 x랑 y를 더하면 800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100분의 4야. 100분의 4x, 100분의 2y. 그런데 증가는 플러스고 감소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y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명이다. 자, 그래서 이게 식이야. 자, 식 적으세요. 자, 그래서 증가 문제는 그림, 그리고 식. 자, 그러면 위에다가 전부 2를 곱해.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1600이야. 밑에는 전부 100을 곱해. 4x 마이너스 2y는 500이야. 그래서 더해. 그럼 2y가 없어져서 6x는 2100이 나와. 그러면 x는 6, 3, 18, 6, 5, 30. 예, 350이에요. 그러면 y는 450이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제 증가 문제는 여기서 구한 이 xy는 작년이야, 작년. 항상 작년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구하라 그랬느냐? 문제를 다시 보니까, 어, 올해 남을 구하시고 그랬어. 올해 남. 그러면 올해 남은 어떻게 되냐면 4%를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350명에 4%를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0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5로 약분하면 5, 7에 35, 5, 20, 또 2로 약분을 하면 2, 4. 그래서 7이 14가 되죠. 그러니까 14명이 증가를 한 거야. 그래서, 잘했어요. 자, 그래서 364명이 답이 된다. 알겠죠?
자, A, B 두 제품을 합하여 48,000원에 사서, 자, 48,000원에 사서 A 제품은 8%, 이 제품은 10%를 붙여서 팔았더니 4,56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 제품의 원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A 제품의 원가를 X1, B 제품의 원가를 Y1이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걸 더하면 48,000인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Y는 48,000.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팔았더니 이익이 이만큼 나왔잖아. 그러면 이익만 계산을 하면 X1의 100분의 8. 그러니까 100분의 8 X, Y1의 100분의 10, 100분의 10 Y. 그거를 더하면은 4,560이다. 자, 이렇게 식을 섭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에 전부 100을 곱해요. 그러면 8x 플러스 10y는 100을 곱했으니까 0이 두 개가 붙어. 그러면 45만 6천이 되지. 그런데 이거는 전부 2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니, 2로 나누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10을 곱하자. 그럼 계산하기가 쉽겠네. 다 10을 곱하면 10x 플러스 10y는 0이 하나 붙으니까 48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빼. 그러면 2x는 그러면 48만에서 45만 6천을 빼야지. 그럼 8만에서 5만 6천 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2만 4천이니까 2로 나눠주면 x는 12,000이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4만 8천이잖아. 그러면 y가 얼마가 되냐면 그렇지. 3만 6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 뭘 구하라 그랬어? 그렇지. b의 원가는 그러면 3만 6천 원. 그렇게 답을 구한다. 짜지? 자, 두 사람 A, B가 함께 하면 6일 만에 끝나요. 그런데 B가 12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시 A, B가 함께 해. 그러면 3일 만에 끝나요. 그러면 이거를 B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릴까요?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문제를 일문제라고 하죠. 일문제. 자, 일문제는 일당량을 생각한단 말이야.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그런데 이게 며칠씩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당량은 항상 분수가 나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A의 일당량을 X, B의 일당량을 Y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함께 일을 하면 하루에 X 플러스 Y씩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6일 걸리면 완성이 돼요. 그러면 곱하기 6을 하면 완성이 돼. 1 문제에서 1의 완성은 1로 놓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는 B가 12를 일을 해요. 그러면 Y가 12개 투입된 거야. 그래서 12Y. 그 다음에 또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같이 들어가요. 그게 3일이야. 그랬더니 또 완성이 돼. 1. 자, 그래서 이게 식입니다.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6x 플러스 6y는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12y 플러스 3x 플러스 3y는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15y는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자고. x를 어떻게 해서 2를 곱해요? 2를 쭉 곱하면 6x 플러스 30y는 2가 되고 요걸 다시 적으면 6x 플러스 6y는 1이 되니 그럼 이거를 빼요. 그러면 24y는 1이니까 y는 24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b의 일당량이야. 그러면 b의 일당량이 24분의 1이라는 것은 b는 하루에 전체의 24분의 1만큼씩 일을 해. 전체의 24분의 1만큼을 일을 해. 그러면 b가 완성을 하려면 며칠이 걸려야 돼? 그렇죠. 24일이 걸려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4일. 그,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 상상을 잘 못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벽돌을 만 장을 나른다고 생각해봐. 어? 벽돌 만 장을 날라. 근데 하루에 100장밖에 못 날라. 그러면 요거 만 장 날려면 며칠 걸려야 돼? 100일이 걸리는 거야, 100일이. 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찬을 날라? 아니야. 연, 아, 연차. 연탄이었겠지. 자, 그래서 다 적었어? 에이, 설마. 혼자서? 맞네. 자, 그럼 이제, 자, 12번을 봅시다. 자, 어떤 빈 수조에 A 호수로 6분을 넣고, 그리고 B 호수로 4분을 넣으면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A로 9분을 넣고, B로 3분을 넣어도 완성이 돼요. 다 차요. 그럴 때 A만으로 채우면 몇 분이 걸릴까요? 이렇게 돼 있지. 여기는 시간 단위가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당량을 생각을 합니다. 1분 동안 하는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A의 분당량을 X, B의 분당량을 Y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6X 플러스 4Y를 한 거야. 그랬더니 완성이 됐어. 완성은 1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9X 플러스 3Y가 완성이 돼요.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식이 돼요. 적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을 곱하고 여기는 4를 곱해요. 알았지? 그러면 3을 쭉 곱하면 18x 12y는 3. 여기는 4를 곱하면 36x 플러스 12y는 4예요. 그래서 빼요.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x는 1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당 18분의 1씩 채우는 거야. 분당 1분의 18분의 1. 이게 A 호스의 용량이야. A는 18분의 1씩 채워. 그러면 다 채우려면 몇 분이 걸려? 그렇죠. 18분이 걸린다. 그래서 답이 18분.
자, 1번. 자, 합이 67인 두 자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67이야. 그런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자, x를 y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7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식 있죠? x 나누기 y는 3 나머지 7. 이거는 정식으로 만들어지는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만들려면 검산식을 써야 된다. 검산식. y를 넘겨서 곱하고 7을 더해줍니다. 알겠지? 그러면 x는 3y 플러스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립방정식. 자, 그래서 이 나눗셈에서 못과 나머지가 나오는 식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자. 대입법 쓰면 되겠지. 그래서 3i 플러스 7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3i 플러스 7 플러스 y는 67. 그러면 4y는 60이 돼서 그렇지. y가 15가 돼요. 그럼 여기다 15를 대입을 하면 x는 45 플러스 7이니까 52가 나옵니다. 그럴 때 뭘 보라 그랬냐면 두 자연수의 차이를 구하셔. 차를 구하셔. 그러면 52에서 15를 빼야죠. 그렇지. 그래서 37이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다 적었나요? 자, 2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20자리와 1자리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15자리 숫자의 3배는 1자리 숫자보다 2가 크고 15자리 숫자와 1자리 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1만큼 작아요. 자, 그러면 15자리와 1자리 수를 바꾼 수 y10x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수의 15자리 숫자의 3배, 15자리의 3배, 3x는 1자리보다 2가 커요. y보다 2가 커. 자, y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5자리와 1자리 수를 바꾼 수. 그러면 얘는 10x 플러스 y고 얘는 10y 플러스 x야. 그런데 이 바꾼 수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의 2배.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야. 이것의 2배보다 1이 작아요. 1을 빼요. 그러면 같아진다. 자, 이게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3x 마이너스 y는 2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y 플러스 x는 20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0x를 넘겨서 빼면은 마이너스 19x 그리고 2y를 넘기면은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여기다가 8을 곱하자고. 그러면 24x 마이너스 8y는 16이야. 그러면 부식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5x는 15니까 x는 3이 돼요. 그럼 x가 3이면은 이게 9가 나오기 때문에 y는 7이 돼요. 자, 그래서 처음 수를 구하죠. x10 y를 구하죠. 그래서 그렇지. 37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러네요.
자,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158페이지 10번. 자, 아, 10번. 작년에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은, 자, 작년 전체는 900명인데, 자,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은 12%가 감소를 했고, 여학생은 7%가 증가를 해서 887명이 됐어요. 그러면 887명을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변화량을 적는 거야. 알겠지? 작년에 900명인데 올해 887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13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증가 감소 문제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자, 그림 그리세요. 그래. 그거 붙여 말라고 이렇게 떼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남학생 X, 여학생 Y라고 이제 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작년이 900명이야. 그러면 X 더하기 Y가 900이 돼. 그 다음에 남학생이 12%면 100분의 12X야. 여학생은 100분의 7Y. 그런데 감소면 마이너스, 증가하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3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또 식이 됩니다. 식도 적어줘요. 중간 문제는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식도 세울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어, 전부 12를 곱하자고. 12, 알겠죠? 12를 곱하면 12x 플러스 12y는 9에다 12를 곱하면 108이 되니까 1800 이렇게 돼요. 여기는 100을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1300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더해요. 그러면 19y는 자 1300을 빼면은 9500이 돼요. 그러면 19에다가 5를 곱하면 5를 곱하면은 95야. 그래서 y가 500이 나옵니다. 그런데 x 플러스 y가 900이니까 x는 400이 돼요. 여기서 400, 500은 작년이라고. 근데 올해 열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올해 열. 그러면 이제 여학생은 7%를 또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500명의 7%, 100분의 7을 구해줘. 그럼 35명이 돼요. 35명을 더해라 이거죠. 그래서 답이 535명.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음. 자, 다 적었죠? 자, 그럼 이제 12번 A가 4일을 일을 하고 B가 6일 일을 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A가 8일을 하고 B가 3일을 해도 끝이 나요. A 혼자면은 며칠이 걸릴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의 단위가 일이니까 일당량을 생각한다고. 일당량. 그러면 A의 일당량을 X, B의 일당량을
y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4x 플러스 6y는 1이 나와요. 두 번째는 8x 플러스 3y는 1이 돼요. 자, 요게 식이야. 자, 식 적으세요. 자, 그러면은, 어, A의 1이 필요하니까, 아래다가 2를 곱하죠. 알겠지? 자, 그러면 4x 플러스 6y는 1이고, 자, 2를 곱하면 16x 플러스 6y는 2입니다.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이 돼서 x는 12분의 1 이렇게 돼요. A의 일당량이 하루에 전체의 12분의 1씩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12분의 1씩. 그러면 완성을 시키려면 며칠 일을 해야 돼? 그렇죠. 12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다 적었나요? 자, 159쪽. 자, 이제 159쪽은 고속식 문제죠. 어, 자, 축하요. 오, 속력은 뭐야? 저기 시험분에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거리는. 자, 그래서 더, 속,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알겠지? 자, 그러면 1번. 준영이는 집에서 3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자,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요. 3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속 12km로 가다가, 시속 12km, 그 다음에 시속 3km로 갔어요. 그래서 30분이 걸렸어요. 자, 그럴 때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 지금 표가 있는데, 자, 뛰어간 거리 x, y. 그러면 전체 거리 합은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3.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은 12와 3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시간은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라면 시간이 돼. 12분의 x, 3분의 y. 그래가지고 몇 분이 걸렸냐면 30분이 걸렸는데 지금 여기 속력의 단위가 킬로미터 퍼 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럼 30분은 몇 시간이야? 그렇죠. 2분의 1시간이죠.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누면 됩니다.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시간. 자, 그래서 거기 빈칸 4칸을 채워주세요. 여기 3, 12분의 x, 3분의 y, 2분의 1.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자, 1번 x 플러스 y는 3이고 1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2분의 1이다. 자, 요게 1번 답이에요. 빈칸도 채우고 요것도 써야 돼. 식을 세우죠 그랬으니까 연립방정 식을 세우죠. 요게 연립방정 식입니다. 식 세우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보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12를 곱해요. 그러면 x 플러스 4y는 6이 돼요. 그리고 x 플러스 y는 3이죠. 그래서 이거를 빼면 3y는 3이 나오니까 y는 1, y가 1이면 x는 2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활용 문제는 xy라고 쓰면 안 돼. 문제를 다시 읽고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단위를 갖춰서 써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뭘 구하라 그랬냐면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뛰어간 거리 2km, 걸어간 거리 1km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단위를 갖춰서 어? 자, 160페이지 1비. 자, 등산을 해요. 그러면 등산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시속 3km로 걷고, 시속 3km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시속 4km로 걸었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모두 4시간이 걸렸는데 걸은 거리가 14km. 자, 그럴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죠. 그러면 올라간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 전체 거리가 지금 몇 킬로예요? 14km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x, y를 더하면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시간이 4시간이 걸렸지. 근데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속력분의 거리, 4분의 y. 해서 4시간. 자,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자, 식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12를 곱하자고. 12를 곱하면 4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하자고. 3을 곱하면 3x 그래서 이거를 빼요. 그럼 x는 6이 돼. 그러면 여기 6을 넣으면 y는 8이 되겠지. 그래서 xy가 나오면 문제를 다시 읽으라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뭘 보라 그러냐면 올라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올라간 거리가 뭐예요? x지. 그래서 답은 6km 이렇게 써줍니다. 자, 2-2번. 28km 떨어진 두 지점을. 28km. 수연이와 현우가, 수연이와 현우가 28km 떨어져 있는데, 어, 수연이는 시속 6km, 현우는 시속 8km로 달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겠지? 만납니다. 그러면 몇 시간 걸렸을까요?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직선
마주보기라 그래요. 직선으로 서로 마주보고 가는 거. 알겠지? 그러면 직선 마주보기에서 둘이 만나. 무슨 의미일까요? 어? 마주보고 가는데 둘이 만나.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야? 어. 자, 그 직선 마주보기, 직선 따라잡기, 원 마주보기, 원 따라잡기가 있어요. 어, 거기서 만나, 다 만나. 어?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그 만나가 무슨 의미냐? 직선 마주보기의 의미는 두 사람이, 여기는 수연이가 움직인 거리야. 여기는 현우가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거리의 합이 전체가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직선 마주보기는 거리 합은 전체 거리. 자, 그러면 둘이 X 시간 동안 걸었다고 합시다.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그리고 어, 시험 보냈으면 거리, 이런 시간 천년 문명의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알았지?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거리 합이니까 지금 수연 거리하고 현우 거리를 더하면 전체 거리가 된다고. 알았지?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6x와 속력 곱하기 시간 8x를 더하면 전체 거리 28이 나온다고. 자, 요게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x는 28이니까 x는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보고 뭘 요구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x가 시간이었잖아. 그러니까 2시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간을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지만 그게 아니고 수연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또는 현우가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다시 거리를 계산을 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활용 문제는 x가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읽고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단위를 갖춰서 써줘라. 자, 그러면 161페이지 3B번을 봅시다. 하준이와 하민이가 집으로 가기 위해 걷고 있는데, 자, 하준이는 출발 지점에서 분속 60m로 가고, 자, 하준이는 분속 60m, 하민이는, 30m 앞에서 출발해서, 30m 앞에서 출발을 해서 분속 45m로 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그럴 때 하준이가 걸은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하준이가 빠르고 하민이가 느립니다. 알았죠? 만약에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출발하는 즉시 서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알겠지? 빠른 사람이 빨리 가고 느린 사람은 천천히 가니까 출발하면 벌써 떨어지는 거야.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리,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난 상태에서, 자, 그런데 여기는 하준이가 뒤에서 출발하고 하민이가 앞에서 출발하는 말이야. 30m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준이가 빠르니까 나중에는 추월하게 돼요. 따라잡는다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위에서 출발한 사람이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이랑 만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준이 거리가 어? 하민이 거리에 30을 더한 거랑 같다 이거야. 그러면 만나게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하준 거리는 하민 거리 플러스 30. 이게 만난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x분을 걸었다고 해. 거리를 구하는 공식.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하준 속력, 하준 시간 곱하면 하준 거리. 하민 속력, 하민 시간을 곱하면 하민 거리야. 알겠지? 그래서 60x는 45x 플러스 30. 이게 식이에요. 식. 자, 그래서 이거를 풀면 15x는 30이니까 x는 2가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분 후면 만난다. 그런데 이제 x를 구했는데 그러면 2 이렇게 쓰면은 답이냐? 그게 아니지. x를 구했으면 문제를 다시 읽고 문제에서 요구한 걸 써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뭘 구하라 그랬냐면 하준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거야. 하준 거리를 구하시오. 하준 거리. 알았지?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하준 속력 곱하기 하준 시간을 하면 하준 거리가 나옵니다. 120이죠. 하준 속력 60이라고. 그래서 답이 120m. 이게 답이 되는 거야. 4분 남았어요. 4분이면 한 문제 더 푼다. 자, 그러니까 방송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삽이 둘레 길이가 360m인 연못의 둘레를 소영이와 영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여, 자, 반대 방향. 소영이와 영배. 소영이는 분속 40m, 영배는 분속 50m로 걸었어요. 그럴 때 처음 만나는 것은 몇 분일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원 따라잡기인가요? 마주보기인가요? 마주보기죠. 이렇게 가면 마주보잖아. 원 따라잡기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천천히 오는 애가 이만큼 왔을 때 빠른 애가 이렇게 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원 따라잡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원 마주보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원 마주보기에서 가다 보면 둘이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가 나온다. 알겠지? 거리 합이 전체 거리예요. 어? 자, 그래서 원 마주보기는 거리 합은 한 바퀴. 이게 원 마주보기의 의미예요. 그러면 둘 다 x분을 걸었다고 해. 알겠지? 그러면 이쪽 거리하고 이쪽 거리를 더하면은 360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40x, 50x를 더하면 한 바퀴 360이 나온다. 이게 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면
x는 4가 나와요.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읽으라고. 어. 처음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요? 이건 시간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답을 4분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제가 되게 제일 가까이 있는데요. 그럴까요?